그 다음에 이제 유식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된다. 내가 이제 우리 존재의 원리를 손에다가 비교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있다는 표현이고, 요거는 없다는 표현이고, 요거 두 개 합한 것을 중도라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요거는 유식입니다. 있다는 표현. 지금 듣고 보고 하는, 이 작용하는 것을 유식이라고 그러고, 이제 이것을 이제 둘이 아닌 걸로 표현하면서 부정하는 것을 중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종에서는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활이다. 작용하는 거니까. 지금 듣고 보고 계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활이다. 살았다 해가지고. 살활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이제 살이다. 죽었다. 이제 여기는 내다, 니다, 있다, 없다, 모든 걸 초월하고 있는 자리니까 요거를 살이다. 살은 이제 죽이는 거잖아요. 다 죽여버렸다. 없다. 근데 요거는 이제 거기서 작용하는 것을 이제 또 살았다 해가 활이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제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제 보조심이 이걸 이제 우리는 살을 모아공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활을 이제 이거를 이제 중도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공을 지금 있다는 건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이건 반쪽짜리만 이해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거든요. 있다라고 집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사고가 이제 잘못되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살화를 다 이해를 해야 이제 중도로서 이제 집착 없이 이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실제는 반쪽짜리라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듣고 보고 하는 게 있다라고 다 생각합니다. 다 생각. 요거를 모르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모아공으로 이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보조시인 같은 이는 이거를 이제 깨달으라고 이제 이런 방법도 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참고로 들으시고. 지금 듣고 보고 하는 게 있죠. 그러면은 여기 계시는 분이 모두 다 일제히 이제 집으로 한번 생각을 가보십시오. 그럼 집을 향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죠. 그럼 그 집을 향해서 생각하는 그 생각을 돌이켜서 한번 안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집으로 향해서 생각했던 그 생각을 돌이켜서 그 생각을 일으킨 그 생각을 돌이켜서 안으로 한번 비춰보시라고. 없잖아요. 이제 보조심은 그렇게 가르쳐주죠. 이게 이제 모아공을 이해해가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선종에서는 이거보다 좀 복잡하게 가르쳐주는데 그래도 이제 이 복잡한 것이 이제 또 효과는 그만큼 더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보조심은 돌이켜서 생각해봐라. 그러면 이제 그 질문 받은 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자기 집을 생각하고 고향을 생각했던 그 생각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없다고 아는 놈이 있지 않느냐. 그럼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이제 쌍차고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은 쌍조다. 그것이 한 군데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쌍차쌍조다. 이렇게 이제 가르친 대목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다는 이제 이 얘기를 이해를 하시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가나선에서는 이제 화두를 줍니다. 화두를 그런 똥박대기라든지 정전백수자라든지 이렇게 화두를 탁 주면은 불교가 무엇입니까? 물었는데 똥박대기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은 불교가 아주 신성하고 깨끗하고 위대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직간에 똥박대기라 하니까 깜짝 놀라죠. 거기에서 바로 깨달아요. 요거를 세분해서 이 얘기를 한다면은 똥막대기를 이제 우리는 이제
못 깨달은 사람은 참고를 하죠. 화두를 들죠. 화두가 돼요. 화두를 들면은 일단 화두를 열심히 들면은 우리가 일하고 움직이는 가운데에도 화두가 들립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육식 경계인데 이 육식 경계가 정화가 돼요. 정화가 되면서 이게 지속이 되니까 그것을 우리는 삼매란 말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꿈속에서도 화두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 정화가 뭔가 내다 니다는 게 정화가 되는 거예요. 정화. 그러면 이제 잠이 깊이 들은 그 상태에서도 화두가 들은, 그건 숙면이라고 그러는데 그 상태에 가면은 이제 그 정화가 이제 그게 이제 프로이드가 말하는 무의식 세계입니다. 무의식 세계까지도 앞에는 이제 육식 세계, 잠재의식 세계, 무의식 세계까지도 이것이 정화가 된다는데 정화가 된다는 말은 화두하고 내하고 하나가 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화두 들 때는 주관과 객관이 있었는데 주관과 객관이 정화된다는 말은 주관과 객관이 점점 없어져 간다. 그럼 주관과 객관이 이제 무의식 상태에 가서 정화가 되면은 하나가 되고. 그럼 이제 우리가 주관 객관을 놓아놓고 사고하던 사고가 이제 주관 객관이 없이 사고하는 상태로 바뀐다. 그것을 우리는 견성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런 것이 있다는 이제 소개를 내가 드리는 겁니다. 이제 유식, 이거는 유식입니다. 앞에는 중론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 얘기했고, 우리 지금 듣고 보고 하는 의식 속에는 이제 이 육체 속에도 이제 살, 활 두 가지, 이 두 측면이 있는데, 이 정신도 그렇고 육체도 그렇고 이런 나무도 그렇고 모든 무정물이나 유정물이나 이 두 가지 이 성격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에는 중론은 이제 모아공으로 이제 불교를 여태 설명을 했고, 이제 요번에는 유식, 있다는 이제 이걸로 이제 설명을 이제. 유식파는 중간파와 더불어 인도 대승불교의 한 학파입니다. 중간파가 공사상을 포명한 데 비해서 여태 우리가 그렇게 해왔잖아요. 유식파는 기본 사상은 일체 제법이 오직 식이라는 것입니다. 유식 사상의 원류는 부처님에게 있으나 이 사상을 교학적으로 체계화한 것은 미륵이며 그 뒤를 이어 무착세친이 대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한 500~600년에 이제 불교가 뭐 이렇고 저렇고 굉장히 이제 이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용수보살이 중론을 지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모아공을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허무에 떨어질 사람이 있어. 허무에. 그러니까 그 병폐를 또 고쳐야 해야 되겠다 해서 미륵보살이 이제 유식을 얘기를 했고, 그 제자되는 무착세친이 그것을 이어가지고 유식을 이제 유식학파를 이제 이분들이 대성시켰는데, 무착세친 이분들은 두 분이 형제분이에요. 형제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유식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부처님 당시에도 유식도 얘기했고 중론도 얘기했고 두 가지 다 얘기했어요. 미륵은 유식파의 개조입니다. 미륵 논사가 지었다는 여러 저술들을 살펴보면 미륵 이전에 유가행파에 관한 여러 저술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식학의 주요 논서인 유가사지론, 중변 분별론송, 대승장엄경론성, 현관장엄론성 등과 건강반야경론성 등이 그의 저작으로 인정됩니다. 무착론사는 북인도의 간다라 지방에 출생하여, 이 지금 간다라 지방이 파키스탄 그쪽이죠. 간다라 그쪽 지방이 출생하여 처음에 소승불교로 출가하였으나 나중에 대승불교로 전향하여 미륵보살의 가르침을 받아 그 교서를 발전시켰습니다. 그의 저서로는 섭대승론,
현양성 교론, 대승 아비달마 집론 등과 용수보살의 중론을 부분적으로 주석한 순중론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요 저서는 해밀심경과 대승 아비달마경에 기초하여 유식서를 조직한 섭대승론입니다. 세친논사는 무창논사의 친동생으로 처음에는 형인 무창논사와 같이 소승유부로 출가하였으나 나중에 무창논사의 권유에 따라 그동안의 대승불교를 비방한 잘못을 뉘우치고 대승으로 전향하여 유식학을 크게 이루었습니다. 세 논사의 생존 연대는 미륵논사는 270, 이 서기 270년입니다. 그럼 부처님 돌아가신 후에 한 800년, 700년 됩니다. 이분들이. 미륵논사는 270에서 350년, 무창논사는 300년에서 380년, 이 서기입니다. 세친논사는 320에서 4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유식파를 법상종이라고 합니다. 법상종은 삼장법사 현장이 인도에서 유식학을 수학한 후 전수하여 성립된 종파입니다. 그의 나이 28세에 몰래 서천을 항하여 장안을 떠났습니다. 이 현장법사가 손오공 얘기 나오잖아요. 그 스님입니다. 서양 및 인도의 여러 나라를 유력하기를 17년 서천의 학문을 배우고 학문의 요람지였던 나란다에서 5년을 지내며 이 나란다는 이제 지금도 인도 가면은 나란다 사원이 이제 파괴는 됐어도 기단 부분에서 상당히 높이까지 건물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그래서 거기에 몇천 명이 살았다는데 내가 거기를 3번 갔는데 몇천 명이 살았다는데 우물도 한두 개밖에 안 보이고 무슨 물을 먹고 살았노? 3번째 갈 때는 그게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서 내가 저쪽 이쪽 길편 들어가는 편 말고 반대편 쪽에 언덕에서 보니까 그 뒤로 큰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그 강이 이제 우리민들 산악지대가 이렇게 경사가 젖는 데가 아니고 평평하게 물이 흐르니까 그 갈대 같은 것이 멀리서 봐도 많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몇천 명 그 물, 그래서 나는 그때 스님들 보고 모두 오라 그래가 저 강 봐라. 여 몇천 명이 살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저 강이 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얘기도 우리도 봉암사 그 강에 여름 되면 막 미역 감고 그리 했거든요. 그래서 스님들 거기서도 미역 감고 그랬을 거다. 우리가 이제 그런 농담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여기 나란다 사원에서 5년 동안 지내며 유가론, 비파사론, 정리론 등 대소승의 교의를 배웠습니다. 중강과 유가의 두 종파를 융합한 해종론과 인도와 소승을 파적한 파악견론을 지었다고 합니다. 귀국한 뒤에 현장에 끄는 3천의 문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신라인 신방을 비롯해서 가상, 보구, 규기 등 4명의 상족이 있었고 그 전승에 규기에 전했습니다. 규기라는 이제 신라 스님이 중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했던가 그 부도탑 속에 가운데에 그 등상부를 규기 스님 등상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모셔놓고 그랬습니다. 그 절 이름이 뭐니라? 그 절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저는 이제 거기를 서안에서 그 조금 갑니다. 그래서 그 서안 쪽에 가면 이제 양귀비 모욕한 데도 있고 또 그 뭡니까? 이 진시황릉의 그 토우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수천 개 나와 있는데 그 부근입니다. 이 규기 스님이 그 탑이 있는 그 절이 그 절 이름이 갑자기 생각. 흥교사입니까? 예. 예. 원칙 스님 탑도 있고 규기 스님 탑도 있고. 예. 법상종의 교학은 기본적으로 인도 유식파의 학설을 답습하여
특히 호흡논사의 사상을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8 아리아식, 이게 이제 무의식입니다. 먼저도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프로이드가 이제 우리 의식을 무의식, 잠재의식, 육식 이렇게 놓았는데 이게 이제 불교에 상당히 영향을 받았으리라고 봅니다. 그 프로이드 제자 융이라는 분이 불교 공부를 많이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 제자가 봤으니까 스승도 봤으리라고 하는 거죠. 아레아의 저장이라는 뜻으로 이식이 일체의 종자를 거두어 저장하여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부릅니다. 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릴 때에 이제 어머니한테 굉장히 혼난 일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굉장히 오래된 일인데 혹시 이제 자녀들 낳아가지고 길로 타가 이제 자녀들이 잘못해가 내가 혼낼 때에 어릴 때 나도 그랬구나 하는 기억이 떠오르잖아요. 그게 이제 아리아식에 저축되어 있다가 그런 기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무의식이죠. 저장이라는 뜻으로 이식이 일체의 종자를 거두어 저장하여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부릅니다. 이 식을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보다 적절한 이유는 범부들이 무시 이래로 제8식을 자신의 실화라고 애착. 그 아리아식을 내라고 자꾸 우리는 집착을 한다. 애착하는 데 있습니다. 이 제8식을 또한 이숙이라고도 하니 이 식은 비록 과거의 성과 악, 무기의 세 가지 성질이 종자로부터 발현한 결과로서 가보이지만 그 자신의 성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무기임무로 이숙이라고 합니다. 또 이 식은 아다나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집지라는 의미입니다. 이 식이 범부로부터 부처님의 가보에 이르기까지 일체 색심 종자와 오군을 집지하여 잃지 않고 상속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세 명칭을 지닌 제8식 아리아는 삼성의 무아기인 아라한과 팔지 이상의 보살이에서 소멸하는데 아라한 등이 되면은 제 식에 의해서 아집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불가에 이르면 이 식이 무수한 무류가 되어 업보에 따른 갑으로서 무기가 아니므로 이숙이라고 이름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리아식이 소멸한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소멸한다고 표현을 해도 되기는 되지만은 또 여기도 그렇게 나오시더라고요. 노량님이 그렇게 정화한다. 정화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정화해요? 거기에는 내다 니다를 강하게 집착하고 있는데 그 내다 니다가 없어지는 것, 이것을 이제 정화한다. 제7 말야식은 말야는 이라는 뜻이며 사량함을, 이 사량은 이제 이 사량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하는 본성으로 합니다. 이 말야식과 유사한 것이 제6식입니다. 제6식은 제7식의 이에 이제 잠재의식이죠. 잠재의식에 의지해서 파생한 것이므로 두 가지를 구별하기 위하여 전자를 의식, 후자를 이라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잠재의식, 이제 육식, 이렇게 이제 말야식은 아리아식을 의지하여 아리아식 중에 종자가 전변하여서 생긴 것인데 이 말야식이 항상 아리아식을 보고 자신의 주체인 자라고 집착한다. 이 잠재의식이 자꾸 이제 팔식을 보고 이제 내다라고 자꾸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성향이 제6이식보다 강하여 악연, 아예, 아치, 아만 등의 번뇌에 덮여 있으며 그 생각하고 헤아림이 간단 없이 항상 한다.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7식이 8식을 보면서 내라고 이제 그래서 우리는 꿈속에서도 하시죠. 꿈속에서 그래 하잖아요. 전육식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전오식과 제6이식을 말합니다. 전오식은 오감과 같이 감각적인 인식을 말하며 제6이식은 전오식과 동시에 일어나거나 혹은 이식
홀로 일어납니다. 의식은 아리아식과 말야식을 대상으로 하여 자아의 아집을 일으키며, 우리가 이제 평소에 내다 하고 집착하는 거는 이제 이 육식이 7 말야식, 8 아리아식을 보고 자꾸 내라고 집착하고 있다. 따라서 아집과 법집의 두 가지 집착을 단절하여 아공과 법공의 진리를 실증하면 바로 진여의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내가 이제 동정이려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화두가 들어가지고 동정이려가 돼가지고 간단 없이 의심이 계속 지속되면은 그것이 이제 육식을 정화하는 겁니다. 육식을 정화. 그래서 이제 꿈 속에서 계속 또 이제 우리가 화두가 들린다는 말은 뭔가 화두하고 내하고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식에서도 니다 내다 이제 주관과 객관이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계속 사고하던 것을 화두를 통해서 주관과 객관을 하나로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육식이 정화되고, 또 이제 우리가 몽중일해가 되면은 화두하고 내하고 꿈속에서 하나가 됐다는 말은 화두가 의심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 이제 무의식을 정화하고 팔식을 정화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쳐서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이 세 단계를 하나로 그냥 통과해버리는 분도 있어요. 또 이 두 단계를 뛰어넘어가지고 하나를 또 통과하는 분이 있고, 하나를 통과해가지고 두 단계를 뛰어넘는 분도 있고, 그거는 이제 자기가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두 들고 공부하는 것이 그냥 아무 근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것을 이제 정화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을 조사시인들이 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어쩌면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화두 드는 것이 무슨 우리가 생각하듯이 허황하고 이런 거는 절대로 아니다. 그죠? 그래서 불교 공부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이제 불안하고 이런 사람들은 뭔가 이제 주관객관이 굉장히 집착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못 벗어난 사람들이 평소도 이제 마음이 불안하고 꿈속에서도 굉장히 이제 악몽도 꾸고 불안하고 이제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집착한 것을 이제 분리되면 분리될수록 더 집착을 하니까 이것을 이제 주관객관을 하나로 만들어서 그런 이제 집착심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만드는 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꿈도 이제 싸나운 꿈도 안 꾸고 이제 좋은 꿈 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심리학적으로는 이제 불교 수행 방법이 굉장히 이제 과학적이에요. 내가 볼 때는. 아공과 법공의 진리를 실증하면 바로 진여의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아공, 법공이 정화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실증하면 바로 진여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진여의 세계는 이제 니다 내다 이제 분별심이 없어져 가지고 작용하는 세계입니다. 우리는 지금 분별을 하면서 작용하는 세계고, 곧 아리아식은 모든 사물이 있는 그대로 비추어 지혜인 대원경지가 되고, 이것도 이제 우리 무의식 세계까지도 내다 니다에 집착한 이것을 이제 없애는 거. 없애가지고 이제 바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제 있는 그대로 우리가 비춰본다. 있는 그대로. 근데 우리는 지금 있는 그대로 못 보고 자꾸 오해해와 본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비춰보는 지혜인 대원경지가 되고, 말야식은 나와 남을 평등하게 보는 평등성지가 되고, 의식은 제법의 모습을 잘 분별해가지고 묘관찰지가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전오식은 본원력에 의해서 보살과 성문 범부를 이롭게 하기 위해 시방 국토에서 갖가지 일을 성취하는 방평적인
성소작지가 된다. 이 사지가 이제 사지를 설명한 겁니다. 요거 이제 내가 이제 설명이 이제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내 설명을 잘 들은 분은 요거는 지금 내가 밑줄 꺼가지고 중요한 거 뽑아서 요 이제 압축시켜 놓은 거거든요. 집에 가서 요거를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요 대목을 읽어보시면은 이해하는데 또 도움이 될 겁니다.